네, 안녕하세요. 금방삼촌의 뉴잡스 첫 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회계사분인데요.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법인 이상에서 근무 중인 올해 9년차 회계사 박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계사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많이 없어요. 회계사는 어떻게 되실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이거는 제가 딱 어떤 분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SC은행에서 청원경찰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홍 대리님이라는 대리님이 계셨거든요. 대리님이 저를 보고 내가 찰씨 나이라면 사법고시나 CPA를 한번 준비해보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대리님 CPA가 뭐예요? 그때 이제 검색을 처음 했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회계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러면은 지금 회계사는 준비를 하시고 나서 몇 년 만에 되신 건가요? 저는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년이면 엄청 빠른 거 아닌가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회계사가 되는데. 빨리 합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오래 공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평균 3년에서 3.5년 정도 하시는 걸로. 그러면은 그 회계사는 되면은 보통 어떤 일을 하나요? 회계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면 회계감사, 기업 재무자문, 그리고 세무자문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대형 회계법인들도 이렇게 세 가지 본부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회계감사는 기업이 본인들의 재무 상태나 또는 손익을 가지고 재무제표라는 걸 만드는데,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기업들은 이거를 이제 회계사들이 감사를 받게끔 하는 법이 있어서 회계사들이 그거를 1년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여러 번 감사를 해서 이제 전자 공시까지 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회계사들이 감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재무자문인데, 재무자문은 워낙 다양한 구조나 다양한 목적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M&A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라든지, 또는 내가 이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는데 이 기업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위협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나아가서 기업 실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 업무로 수행하게 되고요. 세무 같은 경우에는 과세당국과의 문제에서 세무사님들과 함께 회계사들도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 관련 세무 조정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는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기업 입장에서 기업을 좀 더 대변해서 조세 쟁송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회계사는 어떻게 해야지 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회계사는 시험을 보고요.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1차 시험 한 번, 2차 시험 한 번. 그래서 매년 다르기는 하지만 1차 시험을 대략 한 10,000명 정도 수험생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것 같고요. 2차 시험 최종 합격하는 사람의 숫자가 매년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는 1,000명 내외로 그렇게 뽑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차가 붙고 2차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1차 이후에 유예기간이 따로 있나요? 예, 맞습니다.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은 당해 연도에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근데 거기서 떨어지게 되더라도 다음에 2차 시험까지는 응시를 할 수 있는 유예 제도가 있고요. 부분 합격이라고 해서 그 다음 연도 유예 시험에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합격 제도도 같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어려운데요. 보통 거의 1차는 붙으시는데 2차에서 많이 떨어지실 것 같은 기분이 좀 많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회계사란 직업을 이제 하고 계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또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모든 회계사분들이 각각 애로하신 점이 다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 강도가 가장 큰 힘든 점이 아니었나 싶고요. 물론 이제 회계사들이 1년 내내 다 바쁜 것은 아니고 이제 바쁜 시즌이 있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회계사가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바쁜 때가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본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연초가 굉장히 바쁩니다. 1, 2, 3월. 그럴 때는 밤 새워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야근은 정말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힘든 점을 많이 느끼게 되죠. 진짜 생각만 해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제 주위에서 보면 회계사분들이 진짜 야근이나 이런 걸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직업을 하는 이유, 보람차거나 아니면은 좀 직업에 대한 특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보람이 있죠. 보람을 얻는 포인트는 이제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쁜 시즌이 있다가도 또 완급이 있듯이 한가할 때도 있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평일 오후에 이렇게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한가할 때예요. 한없이 사람이 누그러지죠. 힘들 때는 내가 이걸 내년에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편할 때가 되면은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거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또 바쁜 시즌을 맞고 그렇게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어려운 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직업을 계속 하고 계신 게 아닐까 또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회계사분들은 혹시 그 연봉이나 아니면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민감한 질문입니다. 이게 최근에 인터넷 기사도 났었어요. 회계사들 몇 억을 줘도 못 모셔오네 뭐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가 나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초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요즘 초임 회계사 연봉이 부서마다 편차는 있지만 회사마다 다르기도 하고 6천 전후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8년 전, 9년 전에 입사했을 때 초봉이 4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점차 올라서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연차를 거듭할수록 사실 상승률도 일반 회사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연봉 액수의 성과는 제외인 거고요. 네, 좀 이렇게 힘든 시즌 지나고 나면은 성과급으로도 이렇게 보상을 받기도 하고 큰 회사에 계속 남아 있으면은 상당히 또 이게 가파른 연봉 상승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회계법인이 아니라 중소 회계법인에서 그냥 나름의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마다 편차가 커요. 영업이 또 잘 될 때는 수입이 많이 있다가도 이렇게 한가한 날만 계속 되면은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회계사가 되게 어려운 만큼 그만큼의 보상이 확실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저도 나중에 아들 공부 열심히 시켜서 회계사 시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친한 친구이자 금방 삼촌님의 이렇게 호출을 받아서 즐거운 자리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다른 컨텐츠에서 이렇게 찾아뵐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